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오늘은 그 전망대가 있는 곳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망대. 비교적 워싱턴주에서는 룩아웃이라고 해서 81개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누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전망대. 헤이 브룩스 룩아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 시애틀 북쪽 2번 도로상에 있습니다. 2번 도로상에 있는데요. 자, 이 고속도로에는 출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주에는 경우에는 오레곤주에서 북쪽으로 워싱턴주가 있는데요. 오레곤주에서 올라오면서 그 5번 도로로 올라갈 경우에 워싱턴주가 시작되면서 그 출구가 1번부터 시작돼 갖고 맨 마지막이 카나다 국경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277번 출구까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연결되는데요. 고속도로를 제외한 로컬 도로에서는 그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포스트 마일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일. 그래서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초록색 테이프에다가 흰 글자로 숫자로 표현된 것은 이제 그 포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마일. 그래서 포스트 마일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헤이브룩스가 있는 곳은 37번 포스트 마일 37번을 지나자마자 이제 왼쪽에 그 주차장이 나옵니다. 자갈을 부숴서 만든 파킹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세워 놓으시면 바로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 헤이브룩스 룩아웃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안내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워싱턴주는 참 그 하이킹 코스마다 그 입구에 보통은 그 주차장 입구에 그 무리의 목적지가 담겨 있는 그 하이킹 맵과 안내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이 브룩스 룩아웃이라는 표지판과 그 하이킹 맵이 이제 나무 입간판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워 놓으시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 주차장이 얼마 없습니다.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많더라도 그 주변에 파킹장이 있으면 그 좀 떨어진 데라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는 그 마일 포스트 하이킹 맵이 있는 곳에서부터 불과 1.3마일밖에 안 되고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1마일이 1.6km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한 2km. 편도 2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고요. 가는 길에 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고사리, 그 다음에 이끼, 그 다음에 침엽수들이요. 비교적 이게 굵기가 작은 침엽수들이 마치 나를 환영해듯이 사회라듯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나를 반겨줘도 좋지만 침엽수들이 나를 반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약 한 300m 정도를 앞두고 보면 벌써 이제 바로 그 룩아웃이 나오는데요. 그 룩아웃이 그 8층 높이입니다. 8층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칸수로 이제 8층 높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이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일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불교 있는 사람들은 108계단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108계단이 아니고요. 89계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쉬어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89계단입니다. 그러니까 8층 높이니까 한 칸 갈 때마다 11계단 정도 되겠죠. 11계단 정도. 그래서 딱 올라가면 되면 그 전망대 위에가 15명 이상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꽤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간단한 그 먹거리를 가져가서 뭐 찌개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샌드위치 종류나 이렇게 간단한 먹거리 가서 거기에 자리를 깔아놓고 사방을 보면서 그 점심을 먹는 거는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왜 또 하이라이트냐면 그 전망대에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인덱스 마운틴이 보입니다. 인덱스 마운틴. 인덱스 마운틴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 인덱스 마운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가
80도에서 90도입니다. 완전히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노스 아메리칸 50 클래식에 들어갈 정도로 후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아메리칸 50 클래식이라는 게 뭐냐면 노스 아메리카에서 북미에서 가장 험한 산 50개를 추려놓은 곳을 노스 아메리카 50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후보 중에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험한 산입니다. 지금 참고로 알려드리면요, 노스 아메리카 50 클래식에는 서부 카나다에 있는 11개 산, 그 다음에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산만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5개를 소개하면요. 마운트 레니에 있는 리버티 리치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포비든 피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석산, 캐스케이트 마운틴에 있는 마운트 석산에 있는 프라이스 글레이셔, 그것도 유명합니다. 그 빈벽으로 유명한 데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스튜어트 노스 리치라는 곳, 그 다음에 그 캐스케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리버티 벨 마운틴에 있는 리버티 클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걸 보고 이 방송을 보는 한국의 그 마운트 록 클라이머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이 암벽 등반이나 빈벽 등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노스 아메리카 50 클래식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얼마나 멋진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아메리카 50 클래식에 어디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 해프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프돔은 마운트 클라이머들이 성지죠. 누구나 한 번씩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 험한 산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마운트 클라이머들이 2박 3일에 걸쳐서 그 정상을 등정한 적이 있습니다. 엘 캡틴하고 해프돔. 유명하죠. 여러분 클라이머들이라면 아주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 헤이블룩 룩아웃에 가면 바로 석산이 보이는데요. 그게 얼마나 또 유명하냐면 인덱스 마운틴의 그 중턱에 뭐가 있냐면 레이크 슐라인이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산정호수가 있죠. 거기서 흐르는 물이 뭐가 있냐면 브라이덜 베일 면사파 폭포가 있는데 그 면사파 폭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 꼭 가져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가야 될까요? 비나큘러, 망원경을 가져가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 떨어지는 걸 보면요. 그 인덱스 마운틴이 그 중간에 구름이 껴 있습니다. 보통 때 구름이 낄 정도로 높고 험한 사이인데요. 그걸 딱 비나큘러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정말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이 헤이브룩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끼와 수많은 고사리과 고비, 고사리 이런 풀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발 부탁인데요. 고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서양 사람들이 보는데 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사리는요, 먹으면 죽거나 기절하는 독초입니다. 독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워낙 지혜로운지라 그걸 따서 삶아서 말렸다가 다시 물에 울커서 양념을 해서 끓여 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농촌 사람들, 워싱턴주에 사는 농촌 사람들이 이 고사리를 따는 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그걸 뭐 할 거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거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 기절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소나 말들이 이거를 먹을 때 잠시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고사리가 독초인데요. 여기서는 고사리를 펀이라고 합니다. 펀. F-E-R-N. 펀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헤이브룩스를 갈 때는요, 특별한 장비는 없는데 이 지역이 2번 도로로 가는 그 지역에 헤이브룩스를 보신 다음에 헤이브룩스 가는 곳이 이제 인덱스라는 마을을, 인덱스 마운틴이 건너편에 있고 바로 또 건너편에 헤이브룩스가 있는 쪽에 인덱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브룩스를 갔다 오면서
인덱스 마을도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구경하는 또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인덱스 마을을 갈 경우에 그 인덱스 마을 다운타운을 가게 되면 철다리를 지나가서 첫 번째 만나는 제너럴 스토어가 있는데요. 그 안을 꽉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인덱스라는 마을은 시애틀에서 유명한 지니어스들, 천재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는데 세상에 살기 싫은 사람들, 특히 극작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독서광들, 그 다음에 도시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 제너럴 스토어 안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체국이 따로 없었고 그 마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그 안에 사서함이 있어서 우체부가 제너럴 스토어에다가 그 마을의 모든 우편물을 배달해주면 그 마을 상점 주인이 그 상점에 그 물건을 사러 올 때 마을 사람한테 나눠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마을 제너럴 스토어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사서함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덱스 마을에서 시작하는 워러 래프팅,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워러 래프팅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무보트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러니까 한번 여름을 대비해서 한번 예약해 놓은 것도 좋고요. 그 안에 마을, 인덱스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커피점이 따로 있습니다. 마을의 커피점. 그야말로 엄청난 개울에서 흐르는 개울물을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 옆에 그 커피 스토어가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을 시켜서 갖고 나와서 인덱스 강 앞에서 한번 맞은편에 보이는 인덱스 산을 보면서 한번 맛을 보시는 호사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헤이브룩스 루크아웃,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 마운트를 소개했고요. 인덱스 가는 길에 여기는 이제 헤이브룩스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가기 전에 술탄이라는 마을과 골드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화장실 가서 꼭 볼일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헤이브룩스는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헤이브룩스 루크아웃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워싱턴주에 있는 등산하시는 분들, 하이킹 매니아들이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 메일박스 트레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